네, 안녕하세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회계법인 박앤컴퍼니의 박정규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세청 세무감사 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그 중에서도 자동차 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자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익스펜스 떠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점적으로 회사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모든 항목 영수증 다 모으시고, 그리고 주행기록부 작성하시고, 그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만큼만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할 거는 법인, 회사로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그러니까 주로 주인들, 주주들이 차를 소유한 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서 쓰는 경우.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주주들이 차를 사용해 가지고 회사 용도로 쓰는 경우는 그 회사 용도로 쓰는 마일리지 기록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한 레이트가 있어요. 율로 회사 익스펜스를 떨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해가 됐죠? 두 번째,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샀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거잖아요,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100% 썼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또 자동차 주행기록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차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사는 거라든지 리스라든지 모든 보험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고친 거라든지 등록비용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 차이기 때문에 회사로 100% 익스펜스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건 이의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는 어떡합니까? 출퇴근도 하고 주말에 이용도 하고 놀러 갈 때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차를 주주, 개인이 베니핏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만큼 원래. 그러니까 그 베니핏을 받은 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개인 소득으로 부과를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세무감사 나오면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간단할 거예요. 그죠? 회사 주주들이 개인차를 사가지고 회사 용도로 썼으니까 회사 용도로 쓴 거에 해당되는 만큼 마일리지 기록해서 그 킬로미터에 의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면은 자동차 얼라운스 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에는 킬로미터당 5,000km까지는 킬로미터당 59센트를 주고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53센트를 줘요. 예를 들어서 2만 킬로를 비즈니스 용수로 썼다고 주행계획을 작성하면은 59 곱하기 59센트니까 59 곱하기 0.59겠죠. 0.59 곱하기 5,000 하면 2,950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거 15,000 곱하기 53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7,9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0불이 회사로 익스펜스를 떨 수 있는 거예요. 개인차기 때문에 영수증 모을 필요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 모을 필요도 없고 주행기록부만 작성을 한다. 날짜, 목적지 어디 갔느냐, 왕복 킬로미터, 왜 갔는지 그 이유만 쭉 쓰면은 끝. 감사 끝이에요. 대부분 2019년 저희 거래처들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아무런 세금 부과 받은 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저희들 거래처들은 제가 제시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줘가지고 텍스 하나도 부과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라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작성한 거 저희들이 검토하고 좀 미흡한 거 수정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저희들 고객들이 수고하신 거 그만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법인 회사가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오토모빌 베네핏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주가 회사차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개인소득으로 산입을 해야 된다. 이게 그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국세청에서 나온 폼. 여기 보세요. Employee Automobile Benefit must report 해야 된다 그랬죠. T4나 T4S 립으로. 대부분이 안 하잖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회사로 소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 그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스탠바이 차지가 있고 밑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베니핏이라는 걸 두 개를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한 거를 소득으로 주주들한테 부과를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차지 계산하는 방법인데 간단한 방법, 단순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원가로 샀을 경우 곱하기 24% 만약에 3만 불이면은 7,200불이 되겠죠. 7,200불이 스탠바이 차지예요. 스탠바이 차지가 뭐예요? 항상 스탠바이 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집에도 끌고 가고 수출퇴근도 하고 주말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해서 스탠바이 차지라고 그래요. 그걸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스탠바이 차지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요거는 내가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영비에 대한 베니핏.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기 보면 픽스드 레이트 캘큘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쓴 킬로미터당 28센트로 부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차를 2만 킬로를 떴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곱하기 28센트 해봐요. 5,600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5,600불하고 스탠바이 차지 합한 거 아까 여기 나온 거 예를 들어서 하면은 아까 3만일 경우는 326, 342, 7,200이잖아요. 그럼 그걸 두 개 더하면 10,000불이 넘잖아요. 10,000불을 개인 소득으로 여기 보시면은 토탈 오토모빌 텍스블 베니핏 해가지고 여기 박스 14 other information area 여기에 임포트 티퍼 슬립에 해야 된다. 그래서 10,000불 정도 넘는 거를 내 개인 소득으로 산입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디테일한 방법이 또 있어요. 이왕 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하는 방법, 스탠바이 차지 디테일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복잡하죠. 온 했을 때 3만 불이다. 여기는 GST, HST, PST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3만 불이다. 그러면 326, 600불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가 800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이게 한 660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66.67 이렇게. 요 나온 3, 4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고 이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딜러샵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들 고객 중에 그 해당 사항이 없어요. 딜러샵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 4를 여기다 적용하고 곱하기 365분의 3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킬로미터가 2만 킬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365분의 30을 한 다음에 1667 하면 나온 게 디테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단순한 방법과 큰 차이는 없어요. 요거를 제가 캘큘레이터로 적용해서 다음에 또 요걸 연습을 할게요. 이게 디테일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그 베니핏은 또 옵셔널 캘큘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스탠바이 차지에 여기 보면 스탠바이 차지에 50%를 적용한다. 그게 간단하게 오퍼레이팅 베니핏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한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캘큘레이션 한 겁니다. 그 자동차 베니핏을 한 거. 그래서 만약에 소유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엘버타에 3만 불짜리를 내가 샀다. 이랬을 때 총 킬로미터를 1년에 4만
킬로를 뗐고 비즈니스 용도로 50%는 2만 킬로를 뗐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탠바이 차지가 아까 7,200불 그리고 아까 28% 적용해서 5,600불 해서 12,800불이 여기 보세요. 오토모빌 베니핏 투 임플로이와 쉐어홀더한테 12,800불을 소득으로 산입을 해서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리스를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리스 오토모빌일 때 어떻게 되느냐. 2020년에 엘버타 월 800불로 계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킬로미터는 총 4만 킬로 중에서 2만 킬로는 비즈니스로 쓰고 반은 50%는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스탠바이 차지 6,400 오퍼레이팅 이것도 28% 적용해서 12,000불 그쵸? 그래서 아까 3만 불짜리 오너한 거나 리스를 한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대안으로 얘기 말씀 옵셔널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베니핏을 스탠바이 차지 50%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50% 미국일 경우는 3,200불이죠. 그러면 9,600불이 되겠죠. 12,000보다 더 싸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온했을 때도 그걸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7,200에 50% 그러면은 3,600이 되겠죠. 3,600이 되면은 여기도 한 2,000불 정도가 덜 나오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거의 한 10,0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저희 거래처들 보면은 뭐 3만 불짜리 800불짜리 리스 하시는 분들 많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스탠바이 차지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 베니핏으로 훨씬 더 많이 개인 소득으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라리 법인으로 소유하지 마시고 개인 주주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마일리지 기록 작성하셔서 여기 주어지는 레이트로 하면은 감사받기도 편하고 영수증 모을 필요도 없고 북키핑 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 관련되는 건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특이한 사항 저희도 거래처 중에서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투어 컴퍼니 버스 회사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건 100%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세청에서 패신저 비클로 분류된 차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사시는 SUV 승용차, 미니밴 이게 다 패신저 비클로 분류돼요. 그런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국 분들 99%잖아요. 지금 이거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트레일러 끊고 출퇴근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 않잖아요. 버스 뭐 15인승, 20인승 가지고 내가 놀러 가지 않잖아요. 그 기름값이 얼마인데 그건 다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영업용으로 쓰는 건 100%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 패신저 비클로 딘 걸 가지고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경우가 지금 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99% 한국 분들이 하시는 업종은 다 그거에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뭐 유익한 정보 되었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들 컨택 어스로 연락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